안녕하십니까. 우리 최유진이하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유진이가 간호사로 있다가 또 양강도 둥글둥글 왕감자 먹고 있다가 탈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탈북 사연은 누구나 좀 각기 남다른 사연을 갖고 있긴 해요. 네. 사실 탈북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제는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근데 요즘에 또 애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감성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TV를 보다가도 고향 생각에 옳고 엄마 생각에 옳고 엄마가 되니까 엄마가 더 보고 싶고 그래서 내 자식 키워보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엄마랑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 좀 더 해주고 그리고 그때 효도를 좀 더 잘했을 걸 하고 했는데 사람은 꼭 후회는 뒤늦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지인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효도는 같이 있을 때 하는 게 효도다. 그냥 떨어지고 이렇게 내 옆에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냥 가족이 다 같이 탈북한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 저녁이나 우리가 끼니 때가 되면 가족이 앉아서 그냥 김치 하나 넣고 된장찌개 하나 끓여 놓고 밥을 먹어도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맞아요. 내 가족을 앞에서 볼 수 있고 뭔가 소식을 나눌 수 있고, 그죠? 자, 그런 가족을 뒤로 하고 탈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탈북할 때 솔직히 제가 군대에서 배운 걸 탈북할 때 써먹을 줄은 몰랐어요. 울다가 웃다가 할 거예요, 진짜? 아니, 제가 압록강 넘을 때 있잖아요. 야밤에 그때 10월 달이었어요. 근데 10월이면 양강도는 엄청 추웠거든요. 춥죠? 네, 근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길 안내자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저 강 건널 수 있냐고. 근데 그때는 제가 엄청 여리여리하고 20대 아가씨였으니까 군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예쁘장한 아가씨인 줄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압록강 물에 뛰어들어서 같이 손잡고 건너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자갈밭에 숨어가지고 이러고 숨어있다. 네. 근데 밤이다 보니까 자갈 하나 굴러가는 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먼 데서 불빛이 오는데 우리를 향해서 오니까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바닥에 딱 엎드렸어요. 근데 바닥이 막 이렇게 물이 불었다가 쌈에 다 습한데 엎드려서 여기 다 젖은데도 추운 줄 모르고 젖은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불빛만 우리 쪽으로 오는가 하고 손을 꼭 잡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발 모르는 우리 북한에서는 하느님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이번만 살려주면 제가 열심히 살게요 하면서 속으로 막 손잡고 그렇게 했는데 불빛이 쓱 지나가는 거 보니까 자전거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 군인이 다가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살았다 이제는 뛰자 이래가지고 압록강을 딱 뛰어들었는데 이분이 하나 둘 셋 하면 뛰자 했는데 군대다 보니까 셋을 모르잖아요. 하나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먼저 물에 훅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채가지고 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브로커가 없어요. 아니 나를 분명 데려다 준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돌아다 봤는데 어두운 밤에 봤더니 물살에 휘말려갖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또 저는 또 다시 뛰어들어가갖고 바로 붙잡고 끌고 나왔어요 같이. 그래서 나보고 하는 여자분? 남자였어요. 남자? 네, 근데 그분이 왜 밀려갔냐면 그 중국 브로커가 올 때 짝태로 좀 가져오라 했나 봐요. 그래서 짝태하고 오징어를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오다 보니까 조금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추겨갖고 같이 나왔는데 그분이 저보고 얘기하는 게 수영은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군대 때 배웠다. 브로커를 선수를 바꿔야 될 것 같네요. 그분이 일더라고요. 탈북하지 말고 자기랑 같이 브로커 일을 하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아니요 싫습니다 하고 저는 그냥 왔는데 딱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넘어오는 데까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그때 약기운 때문에 용기를 내서 제가 넘어왔거든요. 왜냐면 전날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제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이런 집이 아니고 공장 건물 경비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았는데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그나마 아빠가 있을 때는 권력도 조금 있고 인지도가 있어서 그 집에서나 살게 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바로 집을 빼라는 거예요. 그 집을. 그러면 집을 주면서 빼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돈도 없지 집을 살 돈도 없어요. 그러면 경비실에서 나가라고 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엄마하고 둘이서 저녁에 못된 마음을 먹었죠. 야, 우리 이럴 거면 차라리 살 데도 없으니까 너랑 나랑 죽자. 이래가지고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어요, 저희가. 엄마하고 둘이서 그 이소 100알씩 먹었는데 엄마는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약 반응이 천천히 오고 저는 금방 온 거예요, 술을 안 마시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쿡 하고 쓰러지니까 엄마가 자식한테 미안한 감정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밖에다가 소리 질러가지고 우리 자식만 좀 살려달라고 그 소리 질렀더니 그 공장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를 구루마 그 인력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실어갖고 병원에 실려가서 살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하잖아요, 눈을 떠도.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뭐 했냐면 이렇게 바로 옆에 보이는데 메스가 그 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 가지고 딱 여기를 정신없이 이렇게 긁어가지고 여기 아직도 지금 자리가 남아있거든요. 막 열심히 긁었는데 기운이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깊이까지는 못 지르고 그래도 또 살았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막 이렇게 꽂고 있던 그 링게를 선을 또 목에다 감고 죽으려고 했는데 또 살았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신을 차리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제는. 더 죽을래도 기운이 없어 못 죽겠고. 그래서 그 약 기운에 제가 그냥 탈북할 결심해갖고 왔는데 오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중국에 딱 도착하니까 실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앞에서 중국말 하는 사람이 또 앉아있으니까 엄마가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 브로커한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엄마 좀 연락 좀 해달라. 안 해주면 난 다시 넘어가겠다. 이랬더니 저희 어머니를 데려와가지고 저랑 연계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살 수가 없는데 그냥 나랑 같이 넘어가자. 빨리 와 했더니 늙음하게 내가 고향을 버리고 너한테 짐이 될 것 같으니까 너 혼자 가서 잘 살아라. 저희 어머니 근데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그때 그냥 무작정 데리고 넘어야 되는데 그 말 듣고서 내 나이 드신 분 데리고 와가지고 고생시키고 내가 정착을 잘한 다음에 부모님 데려오자 이래가지고 제가 먼저 브로커한테 1,000원만 꺼서 엄마한테 좀 쥐어주라. 그래가지고 브로커가 어머니한테 1,000원을 쥐어줬어요. 그래서 1,000원 해봐야 한국 돈 20만 원이. 네, 근데 북한에서는 1,000원이면 좀 꽤 살잖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도 어머니 조금 살 여유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탈북을 했는데 사실 탈북하니까 또 뭐 그리 쉬운 가정은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팔려갔다가 또 팔려가서 브로커들 그냥 종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오는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데까지 그냥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그동안에 제가 평생 진짜 죽었다가 났던 그러한 가정들을 그때 다 겪은 것 같아요. 죽을 가정도 겪어봤고 사채업자들한테 붙여와서 장기도 뜯겨볼 뻔했고 그리고 막 맞아대가지고 돌멩이 중국에서 맞아대고 너를 그냥 이 자리에서 묻어버려도 너를 찾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돌멩이로 막 때려놓는데 그때 지금도 그래 가끔씩 뉴스에 이렇게 뭐 여자를 폭행했다 이런 거 보면 나는 막 손이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목숨 걸고 탈북을 해서 한국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 가정이 너무 힘들었던 가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의 이 행복이 있기 위해서 마련된 거다라는 생각을 바꿨어요. 처음엔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행복하니까 그 가정을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려고 있었구나 하면서 자체 위안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사실은 그렇게 해야 사라지니까 우리가 위안을 하긴 하는데 그런 가정이 원래는 없었어야 돼요. 맞아요. 그죠? 20대 나이에 팔려다닌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장기 밀매 당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아유 마음 아파라. 사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살려고
살려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인권 침해 이러한 우리 피해들은 사실 겪지 말아야 될 일인 거거든 이거는. 네.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네. 안 좋은 기억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했고 그래도 한국에는 또 잘 들어왔으니까 네. 왔으니까 그래도 그것이 어떠한 트라우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오니까 네. 정말 이렇게 좋을 줄은 또 몰랐잖아요. 맞아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들어보고 뉴스에서 보고 TV에서나 보고 이랬는데 잘 산다는 거는 충분히 알았고 뭐 모든 거 돈으로 좌우지한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사실 무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만 무상은 전혀 없어지고 거기도 돈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제일 좋았던 게 내가 일한 것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월급을 일한 것만큼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금방 왔을 때 그 마트에서 2개월 만에 마트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최저 시급으로 180만 원을 받았어요. 집에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날이 휴일이 돼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통장에 뜰렁 하는데 180만 딱 들어온 거예요. 엄마는 어찌게 하고 바로 은행으로 가가지고 현금으로 다 찾아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은행에다 돈 맡기면 나라 돈이 되잖아요. 찾을 수가 없어. 네, 그래가지고 진짜 울다가. 네. 그래서 또 열심히 또 가가지고 앉아서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를 이렇게 지폐 세고 지금 앉아서 막 샜는데 막 180만 원이 189만 원을 될 때 있고 175만 원을 되고 막 너무 많은 돈을 세다고 안 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샜는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냈을 거 한 20만 원 내두고 나머지는 어디다 제일 숨겨놨을까요? 베개 밑에. 나는 장판 밑에 할 줄 알았는데 베개를 뜯고 베개 밑에 하고 딱 머리를 근데 그렇게 찾아놓고 근데 웃기는 게 집에 가만히 누워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내가 이거 북한에서 벌려고 하면 몇 년을 일해야 벌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북한에서 166년을 일해야만 그 돈을 근데 166년 만에 벌어야 될 돈을 한 달 만에 벌었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백화점 가지. 로또 맞았다가 현금으로 지고 다니는 게 무서워. 지갑 잃어버릴까 봐 가방 이래가지고 앞에 대고. 야, 그래서 그때 처음 왔을 때 월급에 대해서도 너무 놀랬고 사람이 또 욕심이라는 게 180만도 그렇게 커 보였는데 한 8개월 다니니까 급여 높은 데를 찾기 시작하더라. 이제 한 200년 일해야 되는데 200년 일해야 되는데 찾아야지. 그래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한 달에 240만 원짜리를 240만 원에 몇 년서 벌어야 되니까 그거는 평균 보면 210 210 몇 년? 11년 211년. 야, 나 진짜 못 산다. 아유, 웃지 마시래. 사실 야 우리 유진이 대단하네요. 저는 사실 월급 받고 몇 년 벌어야 되지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냥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초코파이 너무 먹고 싶어서 초코파이 한 개 사고 내가 그랬거든. 엄마 북한에서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면 몇 년 벌어야 되지 하니까 8년 벌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난 근데 월급 계산은 안 해봤네요. 진짜. 저는 월급 왜냐면 군대 때 180원인가 신병 때 나온다 했는데 그거는 그 청년동맹비로 싹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월급이라는 개념 전혀 없었고 그리고 화폐교양 금방 하고 사회 나왔을 때 한 사람당 1,500 내지 2,000원 사이로 월급 줬어요. 근데 쌀 1kg 5,600원 하다 보니까 1,000원짜리 사서 사탕 왕눈깔 사탕 2알밖에 못 사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월급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그 계산부터 딱 되니까 166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로또 맞았잖아요, 순간. 백화점 가야지. 가야죠. 뭐 샀어요? 패딩 하나 샀어. 패딩 하나 샀어. 근데 여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야, 만만치 않아요. 근데 네. 요즘은
꼭 이렇게 비싼 패딩 아니어도 네. 야 요즘 패딩도 잘 나오고 너무 예쁘죠. 나 요즘 겨울에 그래요. 겨울에 춥다 한데 뭔 걱정이요. 옷이 가득한데 패딩 입으면 되는데 그것도 막 무슨 뭐지 오리털 무슨 구스 그리고 가볍고 다리까지 감싸주는 롱 패딩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맵씹으면 셔 패딩도 있고 근데 사실 한국 드라마 볼 때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여자들 보면 저희 다리 옳지 않냐고 막 이러면 욕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는 다리 올 일이 없어? 네, 없더라고. 한겨울에도 포기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북한 양강도 같으라면 미니스커트 입고 나갔다가 10분 만에 얼어 죽습니다.